곽현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한 분 더 나오시는군요. 곽현아 씨 그리고 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의 정수라 사무국장 같이 나오셨습니다. 이거 이제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죠? 오래된 그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3년 넘었어요. 예. 3년은. 소송한 지 꽤 됐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이대 나온 여자 아니야, 자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많지, 물론. 많은데, 제가 이 질문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약서를 봤거든요. 계약서를 봤는데, 왜 400만 원의 출연 계약을 한 겁니까? 너무, 영화 출연료로는, 이거 너무 싸다. 첫 번째 질문 그거. 예. 두 번째, 아니, 이 출연료를 받고 왜 성인 영화를 찍었냐. 그래서 든 생각이, 이거 성인 영화인 줄 몰랐냐. 성인 영화 배우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몰랐냐 이거지. 내가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방송에서 네. 물어보려고. 일단 그 두 가지 질문이 내가 생겼거든.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화 제의를 받은 게 이제 저는 영화를 처음 찍는 입장이었고, 근데 또 주연입니다 하고 이제 주시더라고요, 대본을. 근데 배우가 보통 이렇게 작품을 선택할 때 시나리오와 또 이 필모그래피라고 하죠. 이 감독이 어떤 작품을 했었나 그동안에 연출 스타일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수성 감독 이래서 쳐서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예전에 알포인트 조연출을 하시고. 알포인트? 네, 근데 제가 알포인트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미스터 좀비라고 이 저예산 영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로 입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스터 좀비를 봤었어요. 봤는데 영화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던지는 메시지도 좋았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그 감독님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연출은 하지 않으시겠지. 그리고 사실 배드신이나 노출신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에로 영화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감독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뭐라고? 제작비는 1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잘 만들 자신이 있고 저예산 독립영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노출신을 좀 그 당시로 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노출신 하나 있고 배드신은 없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 내에 그런 장면이 있다 치더라도 연출을 잘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했으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럼요. 감독이? 예. 그거 일종의 사기에 가까운데, 결과로 볼 때는. 근데 또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게 뭔가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결과로 받아들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출연료도 그렇게 높게 부르지 않았고, 첫 번째 영화였고, 네. 감독의 과거 영화들도 상업 영화도 저연출을 했고, 그리고 좀비도 이런 스타일의 저예산 독립영화 혹은 작은 영화들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노출시 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러면 그 장면을 빼면 찍을 수 있겠냐. 그래서, 네, 그러면은, 금액도 작지만 저는 감독님을 믿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서명을 한 것이고, 그러면은 왜 그 장면을 안 찍겠다라고 여기에 기술을 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계약서는 거기서 저한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문구가 있으니 네가 당연히 여기 합의된 내용이 우리가 이러한데 안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너의 의사를. 그 중간에 그러면 왜 나는 노출 장면이 있으면 안 찍겠고 노출 장면이 없으면 할 수 있겠냐? 좋다. 근데 왜 노출 장면을 찍자고 그랬어, 중간에? 그래서 그 장면을 찍기 며칠 전부터 감독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아 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면이 영화에 꼭 필요할 것 같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아 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면이 영화에 꼭 필요할 것 같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아 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면이 영화에 꼭 필요할 것 같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유,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재차 얘기를 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영화 용어라서 조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씬이 아니라 한 컷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컷이 모여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한 컷인데, 그 장면, 씬을 찍는 날 저를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현아 씨가, 자기가 봤을 때는 연기자로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장면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현아 씨가 정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현아 씨도 지금 영화를 처음 찍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지금 영화가 나올지 모르지 않느냐. 나중에 안 찍은 걸 후회할 수도 있다. 왜? 이 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시 여기에 와서 찍는다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찍어두고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본을 보여주고 네가 빼달라고 하면 빼줄게. 그럼 부담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을 법한데.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영화도 처음 찍고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될지 저는 영화의 큰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감독님께서 재차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 데다가 내놓으신 방안이 그거고, 게다가 또 수많은 스태프들을 가지고 또 못 찍는다 뭐 이런 말 하시니까, 그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저는 감독님을 믿고 찍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합의된 이해는 거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극장에 개봉도 하고 동시에 IPTV도 나가는 방식으로 이게 시작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영화 개봉 전에 편집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딱 보고 나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불필요한 장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예, 잘 봤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영화 잘 찍으셨네요. 하고, 제가 2, 3일 후에 전화를 걸어서, 감독님, 그 장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이 빠져서 극장에 걸렸어요. 일단 거기까지 문제 없었다.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네. 이게 제가 그 이후에 아티스트 복만대라는 이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찍고 나서, 얼마 후에 제 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아야, 야, 너 처음 찍은 영화 노출신 그거 안 한다고 안 그랬어? 그래서 뭐 빼달라고 그때 그래서 뺐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그 장면이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너 알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 영화를 찍고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지웠거든요. 이제는 영화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찍어야지 이 생각하고 이 정도 명예훼손 안 들어오죠? 예. 그래가지고 IPTV에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뭐 유튜브 카페 블로그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캡처가 돼서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 동영상만 잘라서 올린 데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예, 진짜. 그래서 이 뭐지?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감독님한테.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받으셔서 이렇게 안 받으시면 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딱 번뜩 생각이 든 게 사실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저와 감독만 아는 얘기지 그 누구의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구두 계약만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녹취를 눌렀죠. 이거라도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제가 녹취가 2개인데요. 첫 번째 이거는 이번에 2심 때 제가 증거로 낸 건데 영화 극장에 개봉하기 전 편집본을 보고 난 후 2, 3일 후에 통화할 때의 내용이에요. 진짜 꼭 무조건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좀 강력하게 제가 원래 계약서 찍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어떻게 저도 보면은 제가 첫 영화고, 저도 감독님 일단은 저도 믿고, 그래서 그 장면을 찍었던 거지, 제가 찍을 당시에 오케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찍은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이제 긴 내용인데 좀 짧게 해서 들려드린 것이고, 이걸 이번에 2심 때 제가
클라우드에서 찾아내가지고 해서 그 증거로 낸 건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감독이랑 녹취한 내용 있잖아요. 제가 RPTV에서 확인한 후에 그거를 제가 1심부터 증거로 냈었어요. 그랬더니 이 녹취 내용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럼 거기에서 미안하다고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로운 영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뭐 얘기가 불거질까봐 나를 달래려고 한 얘기고, 그리고 곽현아가 유도신문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가 원하면 삭제 주기로 하고 일단 찍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거네요. 예, 그렇죠.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도신문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대답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편집된 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들려드리면서, 과연 정말 감독의 말대로 달래려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분이 제가 유도신문을 한 건지 여러분의 객관적인 평가가 듣고 싶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그렇게 들려지는지. 자, 그러면 무삭제를 배포를 해버리고 나서 또 다시 토과를 했어. 이때는 빼달라고 했잖아요. 예.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무삭제판이 배포가 돼버렸어. 다시 이제 전화한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현아 씨.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님, 네네네. 아니, 저 동의도 없이 이렇게 상반신, 노출신 넣어서 영화 배포하시면 어떡해요. 현아 씨, 지금 혹시 어떻게 제가 직접 만나서 아니, 일단 살짝만 얘기 좀 해요. 감독님, 그러니까,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정말 저한테 이런 방법 말씀도 없으시고, 제 동의도 없이 그렇게 무삭제판 이래가지고, 제 상반신 노출 넣으시면 어떡해요. 현아 씨, 일단 제가, 그러니까 지금이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전 현아 씨한테 일단 만나서 얼굴 보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어떻게. 그럼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현아 씨,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 그럼 살짝만, 네. 저 안 그래도 감독님 만나서 얘기할 건데, 지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떤 네. 상황인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아 씨.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요? 지금 당장에도 괜찮고요. 내일 뭐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아 씨 스케줄 되는 대로 저는 만나서 제가 직접. 감독님, 그럼 제 입으로, 예. 감독님 지금 잘못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현아 씨. 현아 씨 미안합니다. 했는데. 감독님, 제가 동의했어요, 감독님한테? 그거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대답을 만나서. 하세요. 현아 씨, 제가 일단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감독님, 제가 감독님한테 상반신, 노출신 넣으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냐고요. 현아 씨, 저는. 네,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시고 제가 만날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제 불찰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정하신 거죠? 제 동의 없이 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사과 안 받고는 감독님 뵐 자신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인정합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감독님 찍을 때 얼마나 믿고, 제가 그러니까. 절대는 안 된다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상한 소리 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보 같았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이 바보 같다니. 이게 한번 퍼지면 지금 그냥 이건 저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감독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 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괴로워서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가 오늘 갑자기 와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현아 씨한테 연락을 해볼게 했는데 내가 연말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저 정말. 네네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제가 일단 현아 씨 언제든지 하여튼 지금 당장에도 만나서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현아 씨. 예.
죄송해요. 이게 진짜. 무릎 꿇고 빈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하실 그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나서 현아 씨가 좋게 현아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내가 바보 같은 그런 걸 했을까?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가 한 거예요? 그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죠. 그래도 감독님이 네. 책임자잖아요. 이 영화의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책임이 있어요. 제가 그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손아섭 탓이라고 지금 넘겨있을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탓이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나가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제가 현아 씨한테 얘기를 해볼게 했는데 현아 씨한테 동의도 못 받고 한 건 내 책임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정말 내가 저는 벌을 달게 받을게요. 현아 씨가 어쨌든 만나서 현아 씨가 너무 많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아침에 봤는데 진짜. 근데 그러면은 내일 저녁 때 봬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어디든. 알겠어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사전에 약속했던 거하고 다르게 자기 약속 어겼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출됐는데 법원에서는 왜 감독한테 무죄가 나온 거죠? 이게 1심 때 낸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계약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인데 실제로 했는데 제가 거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촬영을 했고 제가. 그러니까 감독이 그 노출 장면을 찍자고 했을 때 당연히 거부할 수 있었는데 거부를 안 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런 내용이 있죠. 감독이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으니까 찍은 거 아니냐? 네, 라고 판사가 관심법으로 판결을 내린 거네? 그리고 제가 돈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거부하지 않고 찍었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곽현아의 주장과는 다르게 감독과 약속이 충분히 됐던 것일 것이다. 그러면 이 통화를 왜 한 거야, 감독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판결문 끝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울면서 떼써서 빼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 재판은 2심까지 졌어요. 사실은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된 법리가 옳으냐만 따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곽현아 씨는 진 거예요. 졌다기보다는 감독이 벌받지 않게 된 거죠.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예. 벌받지 않게 된 거고, 그래서 그 피해를 보상받거나 혹은 그것이 곽현아 씨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를 법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거의. 없어진 건데, 그리고 그 판결문의 그럼 핵심은 말만 믿고 그렇게 찍었을 리가 없다. 네. 예. 그다음 이건 2심 판결문인데요. 네. 2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네요. 예, 똑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런 녹취록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과를 했냐고. 그러니까 왜 내가 동의 없이 배포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냐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잖아. 감독은 그러죠. 달래려고 그랬다. 그러면 달래려고 그랬다는 감독의 말은 믿어주고, 네. 이게 이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곽현아의 주장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거네? 그건 이미 약속된 걸 곽현아가 갑자기 울면서 미쳐가지고 네. 날뛰었다고 보는 거네? 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너무. 쭉 보면서 저의 이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이렇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
이 성인 영화가 누군지 모르는 성인 영화, 주연 배우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일본의 모델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연예계에 어쨌든 얼굴을 알린, 그게 개그맨이든 누구든, 얼굴을 알리는 사람을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업계에서는. 수익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성인 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꼬셔서, 중간에 고민한다는 듯이 이렇게 제안을 해. 야, 이거 찍어두자. 뭐, 이렇게. 나중에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설득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런 영화들이 이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극장에 몇 개 걸어요. 극장 개봉이라고 하고. 극장과 IPTV 동시 개봉. 이런 타이틀 좋잖아. 그런 타이틀을 걸어. 거기서는 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삭제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빵 때리는 거예요. 그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겠죠. 훨씬 더 극적인 거죠. 마케팅 기법으로 오자면 저는 이런 제작 마케팅 기법이 이 안에 있다고 봐요. 이미 깔려. 그리고 그렇게 성공했던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래서 무삭제판 딱 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본인의 컷 장면 딱 한 컷이래잖아. 영화 전체로 따지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한 컷만을 막 인터넷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고 IPTV에 막 클릭해볼 거 아니야. 곽현아가 누군지는 알아. 그리고 노출을 했어? 무삭제판이 있어? 무삭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 그러면 막 들어와서 이제 IPTV에 다운로드를 해. 그럼 수익이 확 올라가겠지. 그냥 감독판이 아닌 버전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몇 배나 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작비에 몇 배 이상 뽑을 거라고. 요런 프로세스가 이미 존재한다. 공장처럼.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났죠? 얼마나 났나요? 이게 제작비가 1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IPTV로 10억 이상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은 틀림없이 무삭제판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크게 증가했을 거야, 아마. 극장은 일주일 걸리고 내렸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걸어두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실제 극장 개봉의 목적이 아닌 것이지. 그 전체 프로세스는 이미 거의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 예정되어 있는 덫에 걸려든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은 법원에서 딱 잘라서 소위 피해를 당한 여배우의 입장에서 딱 서주면은 이 관행이 끊어질 거예요. 그 법원의 판결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보통 감독과 여배우의 가불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해를 안 하는 상당히 거죠. 이례적이라고 쓰잖아요. 거기서 거부를 하지 않은 거는 거부한다는 게 이례적이다. 제가 그래서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도 했었어요. 판사님 앞에서. 판사님, 사실 이 영화계가 일하는 작업 현장이 일반 노동 현장과 다릅니다. 굉장히 유동적이고 뭔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례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아침에 대본이 나오고 콘티가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영화는 얼마든지 이 시나리오도 중간에도 혹시 상황상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원래 이 감독이 그냥 있는 대로 찍었다.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만 믿고 왜 그러지 말아달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저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요. 제가 소송 진행하면서 여배우 몇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일례로, 제가 또 들은 바도 몇 가지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저 이 상황 너무나도 자기도 잘 안다고. 자기도 영화를 찍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을 만들어서, 이거 찍자. 노출신 이거 넣으면, 굉장히 너의 연기 생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스태프들 앞에서 한대요. 그러면 스태프들은 몇십 명 이제 막 다들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러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여배우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그게 흐름상.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곤란했었다, 자기는. 근데 자기 이제 그때 소속사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좀. 소속사가 막아줬다든가. 네,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다. 막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왜 이게 힘드냐면요. 사실,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연기 잘하면 진짜
연기를 위해 벗을 수 있어요. 뭐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연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 이런 욕을 했을 때, 아우, 저 못해요. 아우, 저 못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쟤는 연기자의 자세가 안 앉아 돼 있어. 있네. 연기할 자세가 앉아 있어. 그리고 감독 말 안 듣는 배우, 까탈스러운 배우.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힐까봐. 네, 이런 부분이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감독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너무 서스럼 없이 배우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감독이 나는 영화를 위해서 그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미 짜져 있는 프로세스 하에 그런 말들을 이용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로 당한 사람들이 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센터라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따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처음에 이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가 만들어졌었던 거는 고 장자연 사건 때, 그때 이제 본인이 겪었었던 여성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성상납을 요구받거나 술접대를 강요받거나 했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위 이제 높으신 분들이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뭐 높으신 분들이 그냥 말해. 그래서 여튼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터질 것이 터졌다. 라는 심정이었어요. 대부분이. 왜냐면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었는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좀 거기에서 느껴져요. 제가 되게 친한 감독님이 있으시죠. 굉장히 유명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제가 그 감독님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좀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감독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현아야, 너 이거 얘기하지 마. 이거 너 사건 이렇게 키우지 마. 나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앞으로 너 이러면 안 써 사람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순간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 잠시 들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정말 이 연기 그리고 저 방송을 너무 좋아해요. 전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 일을.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다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감독님한테 진짜로 그랬어요. 감독님, 이 영화계가 그러면 저 연기 안 할래요. 예, 저 그런 각오로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심정이죠. 이 판에서 떠날 각오를 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할 수 없다. 이제 이게 통상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를 만들기는 했으나 이제 연예인이라는 어떤 직업의 특수성상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 그 단계라는 것은 벽이 되게 높겠잖아요. 여성단체 연락, 저희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본인의 신상에 대한 노출. 그리고 이제 이게 업계에 소문이 나서 일이 없을 것에 대한 걱정. 이거 공장이에요, 공장. 이건 공장이고 사례를 찾아봐요.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가 이전에 만든 영화 혹은 이 감독이 이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근데 시스템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저 영화 이거 전망좋은 집 찍은 이후로 계속 제작사 대표예요. 영화 연출가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제작하고 연출한 영화들이 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극장 조금 올라갔다가 내리고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이런 식으로 IPTV에 계속. 거기에 이제 희생될 여배우만 구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처음으로 곽현아라고 하는 배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이 개입해서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거거든. 근데 걔네들이 못 막은 거지, 사업부가. 못 막은 거고 이제 이 무죄가 났으니까 계속 하겠지. 계속 하겠는데 이게 공개된 만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다
다음 사람은 당하지 말려고 나온 거 아니야. 진짜 맞아요. 예. 본인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저는 뭐 무죄 지금 이렇게 제가 끝까지 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녹취록도 공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사실 여배우들이 뭐 이런데 문제 제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사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 이런 제작 환경 아니 영화 찍는 환경에서 감독이 이제는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도 배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노출신을 찍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니 우리 문구 하나 시키자라고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부드러워 문서화하자. 네, 문서화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발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고요. 이 공장은 있어요. 내가 보기엔. 공장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런 공장을 돌리는 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동의가 되면. 네, 그렇죠. 동의가 근데 된다면. 동의가 되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배우가 죽든 말든 그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든 말든 이거 뭐 계속 앞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 못 해낸 거 아니야 사법부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증거를 갖고 있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되게 증인이 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하는 진술을, 신뢰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녹취록이 간단한 녹취록이 아니라 실제 감독님 하자마자 미안하다 라는 그렇죠. 말을 하는 네. 이유가 분명히 맥락상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의미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 사법부를 한 가지 이해해 줄 점은 사법부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서화된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 근데 이 대화의 맥락으로 보면 분명히 그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수고스럽게 가지 않는 거지. 그냥 문서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 뭐 노출됐으면 이미 다 얘기가 됐겠지라는 자기 짐작이지. 그게 무슨 업계의 진실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지 추정이지. 아주 제한된 경험밖에 없는.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영화 현장이나 뭐 연예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뭐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 판례가 제대로 된 게 있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 판결을 할 때 신중하게 영화 산업이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게 만약에 이게 서글픈 얘기긴 한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완전히 금액이고 조건이 다 똑같아. 근데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의 배우였어. 뭐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러면 이거는 감독이 졌을 거예요. 예. 제 탓이네요. 그렇다기보다 안 유명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착취거든요. 사실 공장 시스템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희 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성인 영화를 촬영할 때 실제 이제 바디 오디션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다짜고짜 이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디션인 거예요. 오디션의 형식을 띠는데 뭐 이제 이 제작에 참여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밖에 있는 사람 직원들을 불러서 키득키득거리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몸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뒤에서 하고, 그리고 이것은 노출 연기를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면서 감독이 직접 나를 상대자로 연습을 하자. 혹은 뭐 남자 배우가 정해졌다면 그 둘이 연습하는 것을 당연히 이제 노출 연기 합을 맞추는 것은 너무 필요한 작업인데, 그게 너무 불필요한 어떤 씬과 상관없는 수익까지 하도록 강요를 한다라는 거죠. 그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위 곽현아처럼 자기 이름을 걸고 튀어나와서 공개적으로 항의한 사람 말고 그냥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입 다물고 그 피해를 그냥 자기가 떠안아 버리는 사람을 찾아봐요. 찾아보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찾을 수가 없으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곽현아 씨한테 연락을 해줘봐요. 네.
저 치면 트위터랑 페이스북 있으니까요. 예, 좀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이메일 어떻게 알고 또 보내시는 여배우분들도 있으셨으니까 네. 정말로 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도 힘이 돼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좀 쪽지 용기를 내서 보내주시면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에 지긴 했지만 일종의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내면 그건 하나의 성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바예요. 예. 이 출판계는 한 3, 4년 전에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구름빵 사건인가?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아주 좀 오래전인데 연예인들이 무슨 뭐 노예 계약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서 엔터테인먼트와 그 연예인 사이에서 표준 계약서도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배우 계약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한번 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 좋겠네요. 직접. 정말 원하고요. 저와 같이 동참하실 국회의원분들 있으시면 예. 작업중에 있으세요. 아, 작업중에 그래요? 네. 저 좀 끼워주세요. 예. 영진이 쪽에서도 지금 표준계약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스태프뿐만 아니라 배우에게 적용되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그 미디어 내 성평등, 그러니까 영화 산업을 포함해서 미디어 내 성평등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가진 토론회를 진선미 의원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칭으로 뭐 영화계 뭐 갑질 근절을 위한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한 것들을 검토 중에 있고 곧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연락 달라고 했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 네. 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번호 알려드리면 02736-1366입니다. 네, 저희 쪽 뭔가 집단적으로 이 시스템, 공장 시스템을 바꿔나가기 위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각적으로 무삭제판이라고 했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더 많은 노출,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지금 그게 과연 그 출연자 배우들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분위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감각적인 언어를 추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원하지 않는 게 네.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네, 그 핵심이죠. 근데 대단히 교묘한 방식으로 그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거다라고 나는 이해해요. 왠지 그럴 것 같네요. 근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에서도 무죄 받으셨죠?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저를 또 무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났어요, 제가. 양쪽 다 이제 예.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끝난 거나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것도 명예훼손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본인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저를 걸어주면 제가 조사를 할 수 있죠. 그 표준 계약서까지 가고 결국 다음 피해자가 막아지고 그리고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드러나게 하는데 박현아 씨가 아주 어려운 첫걸음을 내딘 것 같고, 예. 그 활동은 저희가 파파이스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알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결과를 볼 때는 근데 또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게 뭔가 뭐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하여튼 예. 제가 결과로 받아들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출연료도 그렇게 높게 부르지 않았고 예. 첫 번째 영화였고 네. 감독의 과거 영화들도 상업 영화도 저연출을 했고 그리고 좀비도 이런 스타일의 저예산 독립 영화 혹은 뭐 작은 영화들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노출신이 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에 진행을 예.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러면 그 장면을 빼면 찍을 수 있겠냐? 그래서 네, 그러면은
뭐 금액도 뭐 작지만 저는 뭐 감독님을 믿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서명을 한 것이고, 그러면은 왜 그 장면을 안 찍겠다라고 여기에 기술을 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계약서는 거기서 저한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문구가 있으니 네가 당연히 여기 합의된 내용이 우리가 이러한데 안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너의 의사를. 그 중간에 그러면 왜 나는 노출 장면이 있으면 안 찍겠고 노출 장면이 없으면 할 수 있겠냐? 뭐 좋다. 근데 왜 노출 장면을 찍자고 그랬어, 중간에? 그래서 그 장면을 찍기 며칠 전부터 감독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아 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면이 영화에 꼭 필요할 것 같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재차 얘기를 했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영화 용어라서 조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씬이 아니라 한 컷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컷이 모여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한 컷인데 그 장면, 씬을 찍는 날 저를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현아 씨가 자기가 봤을 때는 연기자로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잘 봤을 때 이 장면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현아 씨가 정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현아 씨도 지금 영화를 처음 찍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지금 영화가 나올지 모르지 않느냐. 나중에 안 찍은 걸 후회할 수도 있다. 왜? 이 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시 여기에 와서 찍는다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찍어두고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본을 보여주고 네가 빼달라고 하면 빼줄게. 그럼 부담 없지. 이러시는 거.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그럼 살짝만, 네. 저 안 그래도 감독님 만나서 얘기할 건데, 지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어떤 네. 상황인지.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아 씨. 어떻게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고요. 내일 뭐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아 씨 스케줄 되는 대로 저는 만나서 제가 직접. 감독님, 그럼 제 입으로, 예. 감독님 지금 잘못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아 씨. 현아 씨 미안합니다. 했는데. 감독님, 제가 동의했어요, 감독님한테? 그거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좀 대답을 만나서, 하세요. 현아 씨, 제가 일단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감독님, 제가 감독님한테 상반신, 노출신 넣으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 드렸냐고요. 현아 씨, 저는 네, 일단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시고 제가 만날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제 불찰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정하신 거죠? 제 동의 없이 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사과 안 받고는 감독님 뵐 자신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저 너무 네. 당황해가지고. 네, 인정합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감독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감독님 찍을 때 얼마나 믿고, 제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네, 똥소리 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보 같았어요. 내가 왜 그 말씀해 주세요. 바보 같다니. 이게 한번 터지면 지금 그냥, 이건 저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감독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 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괴로워서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이거가 오늘 갑자기 와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현아 씨한테 연락을 해볼게 했는데 내가 연말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저 정말. 네네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제가 일단 현아 씨 언제든지 하여튼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서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현아 씨. 예. 죄송해요. 이게 무릎 꿇고 빈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나서 현아 씨가 좋게 현아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내가 바보 같은 그런 걸 했을까?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가 한 거예요? 곽현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한 분 더 나오시는군요. 곽현아 씨 그리고 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의 종수라 사무국장 같이 나오셨습니다. 이거 이제 오래된 사건이요, 그죠? 오래된 영화, 그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3년 넘었어요. 예. 3년은. 소송한 지 꽤 됐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이대 나온 여자 아니야, 자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많지, 물론. 많은데, 제가 이 질문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계약서를 봤거든요. 계약서를 봤는데, 왜 400만 원의 출연 계약을 한 겁니까? 너무, 영화 출연료는, 이야기가 너무 싸다. 첫 번째 질문 그거. 예. 두 번째, 아니, 이 출연료를 받고 왜 성인 영화를 찍었냐. 그래서 든 생각이, 이거 성인 영화인 줄 몰랐냐. 성인 영화 배우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몰랐냐 이거지. 내가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방송에서 네. 물어보려고. 일단 그 두 가지 질문이 내가 생겼거든.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화 제의를 받은 게 이제 저는 영화를 처음 찍는 입장이었고, 근데 또 주연입니다 하고 이제 주시더라고요, 대본을. 근데 배우가 보통 이렇게 작품을 선택할 때 시나리오와 또 이 필모그래피라고 하죠. 이 감독이 어떤 작품을 했었나 그동안에 연출 스타일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수성 감독이라서 쳐서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예전에 알포인트 조연출을 하시고. 알포인트. 네, 근데 제가 알포인트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미스터 좀비라고 이 저예산 영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로 입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스터 좀비를 봤었어요. 봤는데 영화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던지는 메시지도 좋았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그 감독님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연출은 하지 않으시겠지. 그리고 사실 뭐 배드신이나 노출신이 있다고 해서 다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에로 영화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감독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뭐라고? 제작비는 1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잘 만들 자신이 있고 저예산 독립영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노출신을 좀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노출신 하나 있고 뭐 배드신은 없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 내에 그런 뭐 장면이 있다 치더라도 연출을 잘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예산 말씀하셨고. 독립영화라고 했으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럼요. 감독이? 예. 그거 일종의 사기에 가까워. 이번에 2심 때 제가 증거로 낸 건데 영화 극장에 개봉하기 전 편집본을 보고 난 후 2, 3일 후에 통화할 때의 내용이에요. 진짜 꼭 무조건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를 좀 강력하게 좀, 제가 원래 계약서 찍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어떻게 좀, 저도 보면은 제가 첫 영화고, 저는 좀, 감독님 일단은 저도 믿고, 그래서 그 장면을 찍었던 거지, 제가 찍을 당시에 오케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찍은 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이제 긴 내용인데 좀 짧게 해서 들려드린 것이고, 이걸 이번에 2심 때 제가 이거 클라우드에서 찾아내가지고 해서 그 증거로 낸 건데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감독이랑 녹취한 내용 있잖아요. 제가 IPTV에서 확인한 후에 그거를 제가 1심부터 증거로 냈었어요. 그랬더니 이 녹취 내용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럼 거기에서 미안하다고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로운 영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뭐 얘기가 불거질까봐 나를 달래려고 한 얘기고, 그리고 곽현아가 유도신문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가 원하면 삭제 주기로 하고 일단 찍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거네요. 예, 그렇죠.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도신문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대답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편집된 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들려드리면서 과연 정말 감독의 말대로 달래려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분이 제가 유도신문을 한 건지 여러분의 객관적인 평가가 듣고 싶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그렇게 들려지는지. 자, 그러면 무삭제를 배포를 해버리고 나서 또 다시 통화를 했어. 이때는 빼달라고 했잖아요. 예.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무삭제판이 배포가 돼버렸어. 다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현아 씨.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님, 네네네. 아니, 저 동의도 없이 이렇게 상반신, 노출신 넣어서 영화 배포하시면 어떡해요. 현아 씨, 지금, 혹시, 제가 직접 만나서, 아니, 일단 살짝만 얘기 좀 해요. 감독님, 이거, 그러니까, 아니,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정말 저한테 이런 방법 말씀도 없으시고, 제 동의도 없이 그렇게 무삭제판 이래가지고, 제 상반신 노출 넣으시면 어떡해요. 현아 씨, 일단, 그러니까, 지금이든, 당장이라도 전, 현아 씨한테 일단 만나서, 얼굴 보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어떻게. 그럼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을 법한데.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영화도 처음 찍고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연출이 될지 저는 영화의 큰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감독님께서 재차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 데다가 내놓으신 방안이 그거고 게다가 또 수많은 스텝들을 가지고 또 못 찍는다 뭐 이런 말 하시니까 그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저는 감독님을 믿고 찍겠습니다라고 그러나 얘기한 이제 거예요. 합의된 이해는 거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찍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극장에 개봉도 하고 동시에 IPTV도 나가는 방식으로 이게 시작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영화 개봉 전에 편집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딱 보고 나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불필요한 장면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예, 잘 봤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영화 잘 찍으셨네요. 하고, 제가 2, 3일 후에 전화를 걸어서, 감독님, 그 장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이 빠져서 극장에 걸렸어요. 일단 거기까지 문제 없었다.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네. 이게 제가 그 이후에 아티스트 복만대라는 이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찍고 나서, 얼마 후에, 제 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아야, 야 너 처음 찍은 영화 노출신 그거 안 한다고 안 그랬어? 그래서 뭐 빼달라고 그때 그래서 뺐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그 장면이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너 알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 영화 찍고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지웠거든요. 이제는 영화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찍어야지 이 생각하고 이 정도 명예훼손 안 들어오죠. 예. 그래가지고 IPTV에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유튜브 카페 블로그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캡처가 돼서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 동영상만 잘라서 올린 데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예, 진짜. 그래서 이 뭐지? 이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감독님한테.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받으셔서 이렇게 안 받으시면 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딱 번뜩 생각이 든 게 사실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저와 감독만 아는 얘기지 그 누구의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구두 계약만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녹취를 눌렀죠. 이거라도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제가 녹취가 2개인데요. 첫 번째 이거는